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의 역사, 그 중에 서양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서양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현대 메이크업으로 나눴어요. 자, 세 번째 강의고요. 자, 역사는요, 제가 이렇게 이집트, 그리스, 로마 딱 그대로 끊고요. 중세 끊고 그 다음에 근대이긴 하지만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19세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걸로 했어요. 현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다음에 4강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이 로마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를 중세로 넣어야 돼, 고대로 넣어야 돼. 근데 저희는 고대로 넣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로마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동서 로마로 나뉘면서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하는 기준점에서 중세로 넘어간다라는 자료 검색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가 고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고대 메이크업이고요. 메이크업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대 이집트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의 시조는요, 뭐 어떤 미적 기준이라든가, 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그랬잖아요. 메이크업의 기원일 때 뭐 본능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화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했던 건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과 신체 보호를 가장 기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자,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의 종교 의식을 갖고 거행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외모에 향유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외모를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보호,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에 향유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눈을 멜라카이트나 아니면 공작성 같은 그런 그 원료, 녹색의 원료 있죠? 원료의 색료들을 눈에 발라서 시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곤충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준다든가 그렇게 신체를 보호해 주는 거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점 미화되기 시작하면서 메이크업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뭐예요? 멜라카이트나 아니면 공작석을 원료로 해서 녹색 계통의 색깔로 눈을 칠해요. 눈을 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콜이라는 그런 이제 그 색조 있죠. 검정색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곤충이나 아니면은 태양열로부터 눈을 좀 더 시원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집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약간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가 물고기 모양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문제가 같이 규합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요. 자, 입술이나 볼에는 분과 그 다음에 여자 입술 같은 경우는 분홍색을 칠해줬다고 해요.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손톱 같은 경우도 발이나 손에 헤나로 염색을 했거든요. 염색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메이크업이나 아니 매니큐어나 아니면 페디큐어의 시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집트 사람들은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머리의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삭발을 한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가발을 썼는데요. 가발의 그 원료 같은 경우 양모나 아니면 말총이나 아니면 인모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요, 인간 자연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녀의 지위를 봤을 때 남성의 지위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높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 메이크업은 그렇게 색조 화장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목욕 문화가 계속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언제? 밤에 이제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야하게는 살짝 정도 했는데 거의 뭐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참여드릴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로마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 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전히 색조 메이크업은 그다음 많이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 육체적인 육체적인 조화로운 육체가 아름답다라고 숭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운동이라든가 그쪽으로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연적인 몸 관리 쪽이 훨씬 더 가치를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러면서 향유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향수, 그러니까 목욕제들 이런 등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통이요, 목욕 문화가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공중 목욕탕에서 사교나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들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자 공화정 시대 때는요 소박한 메이크업이 유행했지만 자 제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화려한 메이크업이 서서히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나 미백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건 남성도 여성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상류층의 로마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몸치장, 피부 관리라든가 헤어 관리라든가 아니면 손 관리나 뭐 그런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녀를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오면서 비잔티예요. 비잔티 문화가 딱 들어오시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메이크업, 그러니까 육체를 꾸미는 것에 대한 그런 왜 그 금기시 됐죠. 그러니까 육체를 꾸미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하면서 금기시켰고요. 하물며 뭐예요? 목욕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해 성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 의식이 아닐 경우에는 목욕조차도 제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네스크 시대예요.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는요. 자,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동양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화장품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회교도적인 화장 풍습 같은 게 서서히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흰색 피부를 위해서는요. 흰색이랑 핑크색의 수용성 안료를 살짝 섞어서 피부에 바르기도 했다고 해요. 자, 눈썹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리고요. 입술은 일반적으로 볼륨 있고 도톰한 형태를 더 선호했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화장을 완전히 안 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고딕 시대로 들어오죠. 고딕 시대로 딱 들어오면서 뭐예요? 봉건 귀족들이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절대 위협, 절대 권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금욕주의라든가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면서 약간 뭐예요? 갈등하는 풍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뭐예요? 갈등은 되지만 슬금슬금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오죠.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자, 본격적으로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 사교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이때는요, 완전히 하얗다 못해 창백한 피부를 선호했고요. 그러면서 넓은 이마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팠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을 한 올함을 뽑았대요. 진짜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섬세하게 손톱까지도 굉장히 예쁘게 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의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왜 엘리자베스 1세 메이크업 그래서 여러분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쾌락적이고 사치적이었대요. 사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했다고요. 거의 1cm에 가깝게 메이크업을 해서 주름이나 표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정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창백한 피부나 투명한 피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얗게 하려면 어때요? 분을 많이 바르겠죠. 그러면서 과도한 수은성, 그때 분은 수은 성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도한 수은 성분이 있는 분을 너무 많이 써서 화장을 지웠을 때 있죠. 화장을 지웠을 때는 피부의 손상도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블론지 헤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 딱 들어가면서 정말로 화려하면서도 짙은 화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얼굴에 있는 기미나 주근깨 아니면 흉터들을 가리려고요. 초생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양들, 이제 예쁜 모양들을 붙여서 얼굴에 이렇게 장식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패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때는요, 아니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무식한 소리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화장을 중시하고 외모를 꾸미는 걸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있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진한 향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차라리 씻지.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는요, 나 이럴 때는 정말 여기가 부럽기도 해요. 이때 미인상은요, 날씬하고 갸름한 여인이나 야리야리한 여인이 아니라 포동포동하고요, 성숙미 있는 여인을 미인이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의상이나 화장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 왜 피부를
왜 그 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 타지 않는 피부를 만들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가 유행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요 가늘고 둥근 눈썹이었고요 큰 눈, 그 다음에 짙은 눈썹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로코코 시대예요. 로코코 시대는요, 실용성이나 청결관념보다는요, 예술성에 훨씬 더 우위를 둬서요, 정말 그 화려하게 꾸몄다고 해요. 남녀 모두 치장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거의 뭐 자신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우주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장신구라든가 의상들 그리고 화장들도요, 정말 무분별하게 그래서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고 해요. 그때는 어때요? 왜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막 화려한 그런 가발들 되게 유행을 했고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단정한 밑으로 따는 머리라든가 단정한 헤어가 후반기에는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인공적인 붉은 색소를 선호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더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것들을 훨씬 더 선호했다고 해요. 선호했다고 해서 보통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 볼을 장밋빛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붉은기를 넣어줘서 젊어 보이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약간의 뭐 연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명함의 느낌들, 그래서 왜 노인처럼 머리에 뭐를 해요? 약간 분을 바른다든가 해서 흰머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화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엠파이어 시대인데요. 고전주의, 약간 얘가 그랬어요. 로코코 후반에는 단정하고 편안하면서 따은 머리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엠파이어 시대 때는요, 고전주의 영향으로 뭐예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맨틱 시대예요. 로맨틱 시대 같은 경우는요, 드디어 뭐가 나와요? 무공의 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부를 좀 더 뭐랄까 어떤 식이냐, 그 피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가요? 크림이나 로션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왜 귀족들만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화장품 기술이나 화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지금 이제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고요. 눈화장이나 머리도 자연스럽게 늘어지르는 그 스타일들 있죠. 그러면서 낭만적인 화장법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근대예요. 19세기 근대인데요. 근대 이후에는 이때는요. 자, 보시면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그 다음에 크레놀린 시대, 그리고 세기 말적인 부분들이 함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초래했다는 건 뭐예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자, 혁명으로 사회 전반적인 이런 성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누 사용이 보편화됐고요. 이제 더 이상 두꺼운 화장은 그러니까 무대 화장으로만 됐고 나머지 모두 자연스러운 화장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1860년에 산화 아연으로 만든 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메이크업의 역사, 서양의 역사고요. 다음 시간에 자, 현대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